안녕하세요. 2월 1일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지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도 또 조정받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다행히 양시장 나란히 기분 좋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 오름세 보이면서 3,056.53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3.04% 상승하면서 956.9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6,892억 원, 외국인이 1,328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7,825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729억 원, 외국인이 3,691억 원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5,216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꼼꼼하고 세심한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주말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 내내 붙어 있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노란톡에서 그렇게 24시간 내내 이렇게 시장 상황 분석해 주시고 대응 방법 알려주시고 보통 하루에 잠은 얼마 동안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넉넉히 자고 있고요. 네. 어제는 조금 못 자긴 했는데 네. 일단은 주말에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매매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느라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회원분들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했었고요. 또 네. 거기에 또 가끔 또 앵커님께서도 또 이렇게 등장을 하시고 네, 저도 같이 하셔서 있죠. 거기 회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회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정말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제는 그러면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전문가님? 어제는 사실 한두 시간밖에 못 자갔고요. 진짜요? 네네네. 잠이 안 와. 오고 계속 머릿속에 계속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혼자 시뮬레이션을 와. 하다가 네, 그래서 다행히 오늘 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대응을 좀 잘한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를 보면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듭니다. 매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망까지 내놓으시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목요일, 금요일 장애 조정을 한번 조심하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또 조정이 나왔고요. 만약에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시장에 대응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안정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0000 04개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네네. 오늘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미증시가 일제히 밀리면서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또 네네네. 조정받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우리 시장 오늘 기분 좋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그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하락의 이유를 그 게임스탑이라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과열로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헤지 펀드가 그 공매도 한 부분의 손실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을 뭐 팔고 있다. 그리고 뭐 헤지 펀드가 또 이제 하나씩 부도가 나면서 시장을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고요. 사실 제가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은행들이 하나씩 망했어요. 네. 네, 그냥 뭐 일주일에 은행이 몇 개씩 망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시장에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그 뭐 헤지 펀드들 뭐 한두 개 그렇게 뭐 망한다고 해서 시장을 이렇게 뭐 2%씩이나 하락시키고 막 이런 그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그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존슨앤존슨이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뭐 그 백신의 어떤 그런
그 효과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우려를 보이면서도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존슨앤존슨의 개별적인 사안이고요. 뭐 유럽의 코로나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이 진행되는 그런 어떤 속도가 너무 늦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주말에 이제 그 미국 유럽장을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네. 그냥 주식만 내렸지 뭐 다른 어떤 상품이나 뭐 어떤 그런 달러라든지 심지어 이제 주가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뭐 VXX나 뭐 아니면 뭐 VIX나 그런 공포 지수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네. 달러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엔화도 이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식만 좀 내려간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좀 약간 혼란이 왔던 게 네.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하락해서 시작해서 저는 나스닥 선물이 그냥 보합이나 이런 정도에 있으면 좀 저가 매수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이밍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침에 그 나스닥 선물이 크게 하락하면서 조금 약간 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시장을 좀 보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조금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전에 좀 굉장히 좀 피곤한 부분은 있었어요. 네네. 네. 네. 진짜 요즘에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지수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 같은 네. 주린이들은 가슴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이나 어떤 지수나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개별적인 종목이나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어쨌든 간에 주가라는 게 계속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심하게도 한 방향으로 한동안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또 그렇게 심하게 또 한 방향으로 또 계속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가면서 조정을 받고 또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사실 그 평균의 그런 움직이는 값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샀다 손절하고 또 다시 비싸게 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네. 자꾸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엇박자가 나면 좀 멘탈이 좀 잘 이제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장기적으로 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많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대세 시장의 어떤 그런 이론을 조금 생각을 하고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을 확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시장의 흐름을 대신에 좀 잘 따라가려고 하고 그 주도주 안에서 그냥 본인의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응을 하면서 조금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런 평정심을 잘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만큼 어느 때보다 시황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네네. 네. 일단은 그 주식 거래를 할 때 일단 시황이 있고 네. 뭐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시황이에요. 이제 시황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원리를 보시면 그 종목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가격이 움직이냐 아니면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매일매일 그 변동을 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거냐. 그리고 뉴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내 종목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맞냐 아니면 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맞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시장을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종목에 관련된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끔씩 실적이 뭐 나올 때 뭐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이 나올 때 실적에 관한 얘기 아니면 뭐 수주가 나왔을 때 수주에 대한 얘기 아니면 뭐 어떤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그런 개별적인 이슈. 근데 그 한 종목에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은 살아있는 어떤 생물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경기가 좋아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 이 상황이 어떠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시황에 따라서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황이라는 큰 숲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내가 좀 잘 심으려고 해야지 뭐 비가 오는 뭐 북극에서 에어컨을 팔고 뭐 사막에서 뭐 히터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고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런 걸 보고 내가 여름에 어떤 걸 심어야 되는지 뭐 겨울에 어떤 걸 심어야 되는지 그냥 이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시황에 좀 귀를 기울이고 항상 시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종목에 너무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뭐 업종이라든지 조금 더 큰 개념, 업종은 그 종목보다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황이 자주 얘기가 나오는 시황부터 시작해서 그 업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그렇게 이제 큰 틀을 좀 볼 줄 알고 그걸 보려고 하는 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업종이나 시황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 같은 주린이 분들은 이런 시황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좀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아침에 이제 제가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을 남겨드렸어요. 혹시라도 좀 그걸 알고선 대응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근데 어제 남겼던 또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오늘 아침이 되니까 또 전혀 쓸모가 없고 막상 장이 시작하면 그 10분, 5분 전, 1분 전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이제 정신이 없고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조바심이 생기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올라가면 또 못 사고 또 내려오면 오늘도 올라갔다가 저점이 뚫리면서 또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또 내려가면 또 더 내려갈까 봐 못 사고 근데 거기서 샀다가 더 내려가면 또 약간 멘탈 관리가 또 안 되고 계속 이제 우왕좌왕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뭐 어떤 주린이 분들은 이제 좀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중요하고요. 경험을 쌓을 때 큰 어떤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본인의 능력에 맞게 좀 작은 규모를 줄여서 시장과 어떤 그런 경험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자금이 좀 크다면 어떤 안내를 좀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안내는 그러면 전문가님이 해주시는 거죠? 네, 저는 뭐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 우리 신강석 전문가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얘기 더 해볼 텐데요. 네네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이렇다 할 이슈 섹터가 따로 없었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다 네네네. 좋은 일 보였죠? 네, 네. 오늘은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네. 조금 초반에는 움직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장 초반에 이제 그냥 보합권에서 좀 하락해서 시작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또 밑으로 뚫리면서 또 큰 하락이 나오나 싶었는데 저때 얼마나 또 불안했겠어요. 네.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다행히 나와주면서 이게 나스닥 선물이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네. 조금 약간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이제 개인들이 사실 이번 조정을 이제 한 이틀 정도를 겪고 나서 조금 놀랬어요. 이렇게 놀라셔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이쪽에서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좀 하락을 하다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손절을 조금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서 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나왔을 때 그리고서 이제 손절을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장 초반부터 그냥 상승을 하니까 내려갈까 봐 겁이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을 오늘 하루에 5천억이나 파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장의 그런 어떤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침착하시면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봉을 보시면 어제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많이 돌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위에 상단인 3,217포인트 정도, 요 정도 수준에 또 이제 반등이 오면 지수가 그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다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을 만드느냐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본인들이 다 갖고 계신 그런 종목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항상 시장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 시장이 지금 앞으로부터 한 60포인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상승폭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좀 천천히 파실 물량들 조금 파시고 좀 지켜보다가 요 정도에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닥도 지금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절반 이상을 완전히 이제 돌리면서 이거를 뭐 이런 상으로는 이제 뭐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쭉 이렇게 하락폭을 다 메꿔 놓으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전 고점이 이제 10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한 5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이 전 고점에 갔을 때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의 흐름은 코스피보다 이 전고점을 뚫고 나서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올라오는데 겁을 먹고 계속적으로 손절을 치거나 하지 말고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일단 뭐 나스닥 선물이나 뭐 이제 S&P 선물이 지금 한 1%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오전엔 장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 권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플러스 1% 정도 권역으로 좀 돌리면서 요게 지금 오늘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각이 나오면서 저희는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훨씬 더 살아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는 모양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그 원유 가격도 상승이 그렇게 아직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수는 반등을 하는데 다른 어떤 지표들은 지금 곡물 가격들도 그냥 상승을 하고 좀 반등을 하고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또 다른 상품 가격들은 같이 호응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호응을 하지 않았고 지금 올라올 때도 호응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운데에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가치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다고 쳤을 때 위아래로 출렁거리는데 위에 있을 때 팔려고 노력하고 아래에 있을 때 살려고 노력하는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움직이지만 어떤 방향성을 띠지 않는 거죠. 그냥 방향성을 띠는 것처럼 보여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가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아서 팔면 거기서 이제 개인분들이 손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 중간은 갈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면서 거기서 그 흐름을 이용한다고 하면 올라갈 때 팔 줄 알고 내려올 때 살 줄 아는 일단 그런 매매 패턴이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제가 안내는 계속 드릴 테니까 개별 지금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서 지금 새로운 신규 종목들로 막 과감하게 막 이렇게 베팅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종목들도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구해내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냥 네.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좀 깔끔하게 하나하나 구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지금 시장은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명심을 하시고요. 저희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 전고점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부근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팔 줄 알고 내려갈 때 살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전 궁금한 게 또 지난주에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네. 담고 싶었던 대형주들을 네. 저가 매수할 타이밍일까 계속 노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 타이밍일까요?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가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보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횡보로 갈 때, 근데 모든 종목이 횡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횡보로 갔을 때 어떤 종목은 밑으로 가고 어떤 종목은 그냥 위로 가고요. 어떤 종목은 같이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데요. 이제 이 영역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잘못 고르시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횡보를 할 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종목을 잘 고르시면 또 주도주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진짜 현금 비중이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신규적인 대형주에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금이 한 30%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70%의 주식을 그 주도주 안에서 이제 그 제일 반등이 세게 나오는 주식부터 먼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금화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종목보다는요. 네, 좋습니다. 새로운 종목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국내 주식 네. 못지않게 미국 주식에도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문가님도 첫 출연하시자마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종목 네. 추천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미국 주식은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들이 네.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접근법이 어려워서. 네네네. 네.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좀 정보를 찾기도 좀 제한적이고 네. 좀 이제 친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하시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주식의 30%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제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만큼 네. 미국에 있는 한 나라가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의 그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그 한 회사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큰 규모에 있는 맞아요. 네, 나라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게임스탑 하루 거래량이 네. 33조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우리나라 뭐 코스피 전체 거래량보다 많은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 정도의 그런 규모에 있는 네. 그런 어떤 나라에서 뭔가를 할 때 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도 우리나라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럼 세계 뭐 글로벌 시대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사안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조금 본인의 능력만큼 그거를 조금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숙달이 되신 분들은 사실 거래하는 부분에서 어떤 트렌드나 어떤 그런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분석하실 수 있고 시황이나 이런 것들만 좀 보실 수 있으면 사실 시황을 보고 본인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황만 볼 줄 알면 사실 종목은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자산을 좀 분산하고 어떤 그런 대응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능력만큼 이제 처음에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자금의 규모를 좀 줄이면 되고요. 줄여서 이제 그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면 좀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 어쨌든 우리나라 말고도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런 어떤 주식들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나는 모르니까 안 한다라는 것보다 좀 배워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모르시면 저희 방에 오시면 저희가 좀 잘 안내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뭐 오셔서 좀 배우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는 미국 주식의 매력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접근이 어려운 만큼 혼자 하시기보다는 노란톡방에서 많은 정보 얻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신강사 전문가의 추천주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오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강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지금 보시죠. 신강섭 전문가 추천 종목 세종공업 수익률 2.5%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는 수익률 7.6% 기록하고 있습니다. 3기는 마이너스 2.8%, 메이크 머티리얼즈는 2.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추천해주신 종목들 지난 금요일에 시장의 네. 하락에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신경 쓰지 말라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지켜보자. 예, 좀 네.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멀지 않았으니까 한번 저가 매수를 노려보자. 네. 이번 주에는 분명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했고 네. 금요일 날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오고 다우 선물이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개파락이 크게 떨어져서 시작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서 받으면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네. 미리 이제 금요일 날에 그런 전략들을 미리 어느 정도 놓고 시초가에 대부분 다 매수를 해서 어떤 그런 반등에서 그 단가를 줄여갖고 조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그 전략을 보면 일단은 세종공업부터 하나씩 볼까요? 네, 네. 세종공업부터 한번 보면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네, 한 종목도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조금 하락해서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에 모든 종목이 그러했듯이 이제 그 반등이 안 나오고 바로 확 밀리면서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뚫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한 9,100원 정도에 또 이제 9,000원 정도가 오면 9,000원 정도에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15% 정도로 담고 가겠다. 기존의 5% 물량을. 그래서 그렇게 담았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 주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세종공업이 이제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가 있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수소차에 관련된 뭐 정부에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그냥 일봉으로 봐도 볼린저배드 하단을 맞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지지선 61선 뭐 121선의 지지를 받고 좀 오르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반등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냥 반등이 없고 그냥 다시 올라오면 사실 이거 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 일단 10,000원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고 일단은 이 11,000원 부근을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지금은 이미 수익권으로 돌렸기 때문에 일단은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종목의 사안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상황을 조금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는 반도체 그런 어떤 반도체가 요즘에 이제 조금 그 시장에서 조금 핫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이 꺾이면서 조금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가 뭐 품귀 현상도 보이고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뭐 부족하고 뭐 그런 어떤 이슈들 때문에 삼성에서 또 이제 뭐 테슬라나 아니면 인텔이나 뭐 그런 어떤 협력 사안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좀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이 별로 없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반등이 없을 거라는 모양은 아니고요. 반등은 있을 텐데 일단은 이게 기존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면 정고점을 힘있게 넘어갈 수 있냐라는 사실은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을 다 같이 그냥 유심히 보면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부분의 시장 상황에서 중심에 있고 하니까 바로 하루 만에 이제 추가 매수를 잘하면 바로 하루 만에 플러스로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계좌가. 그렇게 이제 안전 관리를 하고 이 종목을 지금 한 10%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반등에 좀 무게를 싣고 보되 좀 그 앞체 고점이 이제 8,000원 정도를 어떻게 넘길 거냐 아니면 여기 올라가는 힘이 얼마나 나오느냐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받쳐주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 대응을 하고요. 다음 종목은 3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건 자동차 이제 그 전기차 관련 부품 업종이고요. 이 종목도 잘 오르려고 하다가 이제 시장에서 큰 하락이 나왔어요. 마찬가지 거래량 없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좀 하락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르긴 했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이 앞에 있는 두 종목만큼 힘이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일 9% 하락인데 지금 3.64% 정도 하락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내일 이게 반등이 세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세종공업이랑 SF, 그러니까 세종공업 같은 종목은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만큼. 지금 세게 나왔고 3기라는 종목은 지금 반등이 적게 나왔죠. 그러면 오늘 종가에 배팅을 한다고 하면 이 3기라는 종목에다가 배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공업에다가 배팅을 하면 이 종목은 떴다 눌릴 수 있어요. 내일. 근데 이제 오늘 종가에 배팅을 한다고 하시면 세종공업보다는 3기라는 종목이 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히려
더 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그냥 그런 부분을 그냥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마찬가지 이 종목도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 지금 4,600원, 4,7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오늘 갭으로 떨어지면서 그 박스권을 이탈했는데 그 박스권 안으로 지금 다시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그냥 뭐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만약에 비중이 많다면 이게 반등이 나와서 한 5,700원 뭐 요 정도 부근에 오면 이것도 물량을 덜면서 시장 상황을 좀 보자.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권이니까 뭐 내일 모레면 이거 뭐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플러스권을 돌리면 그게 이제 위험 관리거든요.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내 계좌를 관리를 하는 거죠.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면서요. 네, 일단 다음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스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흐름이 제일 그래도 좋아 보이는 종목이에요. 지금 조정도 이쁘게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나올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완전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죠. 그냥 그 전에 있는 캔들을 그냥 덮어버리면서 그냥 그 전에 하락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모양, 그 올라가는 추세의 모양도 굉장히 그냥 안전하게 눌려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하루 이틀 내로 이걸 넘어간다면 이 종목은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큰 틀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 10%에서 15% 정도 마이너스를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다면 10%에서 한 15% 정도 마이너스가 났을 텐데 이 아침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따라 들어가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어느 정도 시황,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상을 했으니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대응을 했으니까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아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뭐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지금 뭐 그 권역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뭐 투자자분들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못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정도 권역 안에 있었고요. 그 권역 안에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올 때 그 안에서 이제 그 한두 종목이라도 좀 본인들이 약간의 어떤 그런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그런 걸 노려보고 조금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제가 지금 예상을 하듯이 각자의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런 예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계속적으로 너무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만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손절할까요? 저것도 손절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건 지금은 하지 말고 일단은 좀 반등을 끝까지 보자. 오늘도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을 좀 끝까지 보자. 이게 어디까지 반등이 올라가는지 기존에 보유 종목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종목에 사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타이밍에 손절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현금을 만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준다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요. 주식은 매일매일 변동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약간 여유를 갖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추천해준 4가지 종목에 대해서요. 아직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세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04개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눈에 띄는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실시간으로 역시 매니저님이 열일하고 계십니다. 방송과 함께 실시간으로 종목들에 대한 종가 상황도 말씀해 주셨고요.
방송 실시간으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치즈 7428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 TV에서 배웠는데 굿즈 5201님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살펴볼게요. 네, 여기 눈에 띄는 질문 제가 해볼게요. 전문가님은 네. 처음에 주식을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저도 궁금해요. 네. 돈이 많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는 어떻게 않습니다.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능력에 맞게 하는 게 좋고요. 처음에 할 때는 뭐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네. 몇백만 원 가지고 하고 몇십만 원으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몇백만 원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몇십만 원 사다 보면 또 물리니까 다시 몇십만 원을 집어넣고 또 뭐 몇백만 원을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액이 커지는 게 보통 이제 많이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네. 근데 제한된 돈을 가지고 몇십만 원을 갖고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큰 돈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능력에 맞게 돈을 그 몇십만 원을 갖고 몇백만 원을 갖고 시작했을 때 돈을 못 번다고 하면 절대 자금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제한된 돈을 가지고 수익이 날 때까지 좀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 경험을 많이 겪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펀드 자금이나 어떤 걸 운영할 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만드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네.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어렵죠. 예, 1억 갖고 2억을 만들고 10억 갖고 20억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네. 사실 10만 원 갖고 20만 원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네. 그만큼 작은 돈이 더 쉽다는 거예요. 잘난 척이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네, 작은 돈이 훨씬 운영하기 쉽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마음도 일단 편하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도 작용하고 어떤 무서움도 오고 네.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주식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이 투자의 영역에서 그 심리적인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1000만 원, 1억, 2억으로 갔을 때 본인도 실수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시고 하시니까요. 네. 일단은 본인의 능력만큼 그냥 천천히 시작해서 네. 그냥 규모를 좀 줄여서 경험을 많이 하시고 차츰차츰 규모를 늘려가시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그래서 네. 얼마로 시작하셨냐고요.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하도 오래돼서 궁금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저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했던 것 진짜요? 같아요. 네네네. 처음에 할 때는 네, 희망이 저도 이제 보이네요. 네, 20대 때부터 대부분 다 그랬듯이 네. 저도 20대 뭐 직장인 생활을 했었고 저도 군대 뭐 장교 생활을 했었고 그냥 그런 어떤 월급이 제가 근데 그때 군대에서 처음 받았던 월급이 108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뭐 그 정도의 자금에서 저축을 해봐야 뭐 한 50만 원 이 정도밖에 저축을 못 하고 네. 군대에서 아무리 돈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큰 돈도 없었고요. 그냥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조금 무서워진다라고 느꼈던 게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조금 그런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막 이제 할 때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무서웠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부분을 하실 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게 3억이든 30억이든 느끼는 그런 감정은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나하나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헤라이 님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작은 돈 할 때는 수익 중이었는데 커지니까 마이너스 보셨다고 지금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은 언제 어떤 종목으로 큰 손실을 보셨나요? 큰 손실 본 거는 너무 많아서 네. 사실 기억이 안 나고요. 뭐 네. 하나하나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가끔씩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그 2008년도에 주식 시장이 1년 내내 내리더니 그 어느 날 이제 제가 컴퓨터 모니터를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보는데 아침에 컴퓨터를 딱 켰는데 지금 이렇게 그 섹터가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증권주 그냥 오라한가, 뭐 은행주 오라한가, 그냥 종목이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그
그 종목이 하한가를 가면 뒤에 배경이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지는 그런 증권사 HTS를 썼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냥 화살표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HTS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뒤에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빨간색 상한가는 뒤에 색깔이 배경 색깔이 나오는데 그냥 딱 켰는데 모니터가 전부 새파랗더라고요. 그냥 뒤에 배경 색깔이 다 새파래서 그 상태로 3일 연속 뭐 그거를 하한가를 맞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많이 있죠. 네. 그거 아니어도 뭐 그 이후에도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도 3일 연속 하한가 맞았고요. 네, 그때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를 언뜻 했을 때도 그때도 뭐 하루 이틀 하한가를 맞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또 종목이 하한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뭐 그걸로 인해서 뭐 크게 그렇게 데미지를 입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또 그런 실패를 또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뭐 그걸 붙잡고 늘어지고 그 실패를 인정 안 하고 종목이 내려가는데 그거를 괜찮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버티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그게 네. 이제 사람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을 갖다 보면 그 종목을 계속 그냥 끌고 내려가면서 나중에 상패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게 나중에 수익이나 아니면 본전으로 올 수 없는 구간까지 떨어져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손절을 하거나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미리미리 조금 실패했다 싶으면 저는 손절도 그래서 플러스권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러기 힘드실 텐데. 제가 네. 생각한 타이밍에 반등이 안 나오고 한 번 더 밀려서 반등이 나오면 제가 생각한 수익이 안 나오고 제가 생각한 게 틀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한 그 자리에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종목이 그냥 플러스로 와서 더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그 영역 안에서 그냥 플러스로 그냥 손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거기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하진 않아요. 어차피 저는 그냥 제 계좌만 지키면 되는 거고, 그 뭐 가는 종목 모든 거를 다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워렌 버핏도 뭐 그 얘기한 유명한 얘기인데 뭐 모든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에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칠 수 있는 것만 휘두르면 된다. 이건 야구보다도 더 쉬운 게임이다. 그냥 야구는 스트라이크로 들어올 때 배트를 휘두르지 않으면 그냥 3번 만에 아웃이 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뭐 내가 칠 수 있는 공만 쳐서 내가 헛스윙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빨리빨리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거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당연히 주식하시면서 실패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분 볼게요. 부모님이 주식 투자에 반대하십니다. 전문가님은 자녀가 있으신지, 있다면 자녀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면 어떨 것 같으신지, 어떤 투자를 권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네네. 저는 자녀가 네. 있고요. 벌써 결혼도 하셨어요. 그럼요. 이쁜 딸이 있고, 네. 이쁜 딸이 있고.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도 모르시면서 또 나이도 젊어 보인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제 나이를 알면 또 그렇게 나이가 이제 그런지 몰랐다고 나이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약간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진짜요? 만났을 때는 또 나이를 모르시면서 젊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랑 막 동갑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장난이었어요. 늙은 건 늙어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자녀가 이제 네. 있는데 자녀도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자녀도 직접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몇 살이라고 하셨죠? 네, 10살이고요. 네. 10살? 10살인데 정말요? 직접 그거를 본인이 HTS를 로그인을 해서 직접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거든요. 거짓말. 물론 제가 시키시는 건가요? 이거 아니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은 제가 해줬고요. 한 5개 종목을 흥미진진한데요, 갑자기? 등록을 네. 해주고 그 안에서 한 종목 설명을 해주고 네. 그리고 본인이 사고 싶은 거를 사라고 그냥 쉽게 설명해주면서 하니까 근데 10살이 네.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다 아마 앵커님보다 더 잘 찾아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10살이라 하더라도 다 혼자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한 번만 가르쳐줘도 다 그냥 아마 할 줄 알 테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자녀분들이 되게 신기해요. 저희보다 네. 훨씬 더 핸드폰에 익숙합니다. 네. 지금 현재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녀분은? 지금 네. 삼성전자하고 대한항공하고 두 개를 본인이 원해서 산 건데 진짜요? 핸드폰을 하는 회사 뭐 그걸 사고 싶다고 해서 샀고 그리고
비행기 여행을 가는 뭐 그런 회사를 해서 했는데 수익률이 지금 한 20%가 넘으니까 네. 물론 뭐 금액은 적습니다.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용돈을 주시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한번 해보는데 그걸 네.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뭐 네. 몇십만 원이 올랐다, 뭐 10만 원이 올랐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허락 안 받고 그냥 대한항공이 권리락을 하고 나서 이 상승장 이런 약간 과열장에서는 네. 그 유상증자 권리락을 하고 나면 네. 주가가 그날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또 다시 상장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또 주식이 다시 내려오는 어떤 성향이 있어서 네.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하라고 냅뒀다가 역시 직업병. 네, 제가 네. 그거를 그날 매도를 했더니 몰래요? 몰래라기보다는 이제 그날 많이 오르길래 네. 어차피 유상증자 물량을 또 나중에 사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유상증자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요? 아니 모르죠. 아직은. 예, 그것도 네.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해준다고. 근데 이번 주에 네. 집에 갔더니 아빠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냐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코스닥은 초등학교고 코스피는 중학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내미가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그냥 그 부분을 하는 이유가 그냥 좀 친숙해지고 주식은 어쨌든 제가 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라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론이 있어야 그래야 그 이론을 경험에 맞게 재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론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쨌든 양쪽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자녀분들이 이론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조금 할 수 있게 해주면 뭐 10살 때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생활이 되다 보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자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수익은 중요하지 않고 뭐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냥 연습을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생활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네, 근데 그렇게 한번 금액 크지 해보겠습니다. 않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자녀분이 아빠 나 뭐 있지? LG화학 한 주 네. 사고 싶어 아니면 LG 생활건강 그건 되게 그래서? 비싸죠 지금? 네네네. LG 생활건강 한 150만 원 정도 네네네네네. 하나요? 그거 하나 사고 싶어 이렇게 네. 하시면 그것도 사주실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예 관심 종목에서 뺐습니다. 그거는. 정말요? 네, 뺐고요. 그냥 치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딸이 네. 치킨 교촌 치킨을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치킨을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치킨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가 맨날 먹는 치킨이 있고 네. 뭐 엄마가 타는 차가 있고 네가 맨날 쓰는 핸드폰이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뭐 역시 그쵸. 애들은 뭐 다른 거 듣지 않고 핸드폰 하니까 바로 핸드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음 분 다시 이어갈게요. 굿즈님이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무지 힘드네요. 주린이는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은 일단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업종을 선택하려고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종목은 이제 2,000개 종목이나 되잖아요. 네. 근데 업종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업종을 선택할 때는 그런 제가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약간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어떤 그런 어떤 섹터나 그리고 몸으로 겪잖아요. 이게 전기차가 이제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어떤 핸드폰이 많이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여행을 나중에 많이 가겠구나. 그런 어떤 섹터들이 본인의 생활과 조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주식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생활들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 업종 안에서는 대표적인 주식들을 처음부터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종목들을 알게 되고요. 저도 지금은 뭐 누가 이렇게 회사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알거든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몰랐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큰 회사부터 시작해서 알기 시작하다가 경험이 계속 쌓이면 그냥 뭐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경험이 좀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좀 시황을 조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업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종목은 좀 대표적인 걸로 하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보다는 업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